2024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장으로 긴급 투입된 전영현 부회장. 그가 취임 직후 임원들 앞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삼성 반도체는 발톱 썩은 공룡입니다. 사무실에 공룡 모형을 직접 갖다 두며 30년간 세계 1위였던 자기 회사를 썩은 공룡이라 불렀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한 해 전 SK하이닉스는 삼성보다 적은 매출로 2배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그 굴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파헤칩니다. 연간 연구개발비만 37조 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30년 넘게 놓친 적 없는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가장 뜨거운 전장 HBM 시장에서 만년 2위였던 SK하이닉스에게 왕자를 내줬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왜 삼성이 스스로 미래를 포기했는지, 그 실수를 키운 게 기술이 아니라 조직 문화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삼성이 어떤 무기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HBM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하이밴드위드 메모리, 고대 역폭 메모리, 일반 디램 칩 여러 개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린 초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칩 내부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직 통로를 뚫는 TSV 기술이 핵심입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를 구동하는 엔비디아 GPU. 그 GPU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품이 바로 HBM입니다. 일반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5에서 8배, 가격도 5에서 8배 비쌉니다. AI 열풍이 시작된 2024년 HBM 시장은 182억 달러였습니다. 1년 만에 467억 달러, 우리 돈 65조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그 황금 시장의 열쇠를 누가 쥐었는가? 삼성이 아니라 SK하이닉스였습니다. 운명을 가른 결정은 2019년에 내려집니다. 당시 삼성 경영진이 내부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HBM 시장 규모, 전체 메모리의 1% 미만, 수율 확보 어렵고 개발비 천문학적.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HBM은 사업성이 없다. HBM 전담팀은 축소됩니다. 반면 후발주자 SK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작은 시장이라도 살아남으려면 무언가 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HBM 연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조용히 집요하게. 2023년 챗GPT 열풍이 터집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수직 상승하고 HBM 수요가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치솟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세계 최초 HBM3 개발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2023년 엔비디아 H100 AI 가속기에 SK하이닉스 HBM3가 탑재됩니다. 삼성 없이. 삼성이 따라잡으려 했지만 기술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삼성이 쓰는 방식은 TCNCF. 칩을 하나하나 다리미로 열과 압력을 가해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칩을 높이 쌓을수록 아래층 필름이 밀리거나 변형됩니다. 수율이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MR-MUF 칩 전체를 한 번에 오븐에 구워내듯 굳히는 방식. 열방출 효율이 높고 적층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삼성은 나중에 이 방식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미 수년의 축적된 노하우 차이가 생긴 뒤였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에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직 문화였습니다.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은 미국 출장 중 호텔 로비에서 엔비디아, TSMC 파트너사들과 밤을 새우며 발열 문제를 함께 풀었습니다. 수평적으로 빠르게. 반면 삼성은 모든 의사결정을 내부에서만 통제했습니다. 팀장, 그룹장, 파트장, 총괄로 이어지는 첩첩산중 보고 라인. 문제가 생겨도 외부와 공유하기 전에 먼저 내부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HBM3 수율 문제로 가계약에서 본계약 실패. HBM3이 18개월 넘게 발열과 품질 문제로 엔비디아 인증 불통과 2024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9개월. 삼성전자는 전 세계 AI 가속기 공급망에서 사라집니다. 그 19개월이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연간 결과
SK하이닉스 영업이익 47조 2천억 원. 삼성 반도체 부문 24조 8천억 원. 매출은 삼성이 104조 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SK하이닉스가 2배. 영업이익률은 SK하이닉스 49%, 삼성 19%, 2.5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 SK하이닉스는 한국 기업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씁니다. 분기 순이익 40조 3,459억 원, 영업이익률 71.5%, TSMC도 엔비디아도 넘어선 숫자입니다. 2년 전 7조 7천억 원 영업 손실을 냈던 그 회사가 HBM 시장 점유율 2025년 2분기 기준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 17%, 메모리 전체 1위 삼성이 HBM에서는 3위입니다. 삼성 디램 세계 점유율도 2023년 42.2%에서 2025년 34.0%로 2년 만에 8.2%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등판한 이후 삼성은 HBM 전담 조직을 재건하고 외부 협업 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칩니다. 2025년 9월 마침내 HBM3이 12단 인증을 통과합니다. 19개월 만에 복귀. 그리고 2026년 2월 업계 최초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합니다. 삼성의 진짜 무기는 세상에 단 하나인 역량입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회사는 전 세계의 삼성뿐입니다. HBM4의 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에 자사 선단 파운드리 공정을 직접 적용. SK하이닉스가 외부에 맡겨야 하는 공정을 삼성은 내부에서 통합해 해결합니다. AMD, 엔비디아의 최대 경쟁사가 차세대 AI 가속기에 HBM4주 공급사로 삼성을 지명합니다. 엔비디아를 잃는 동안 AMD라는 새로운 출구를 확보한 것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삼성의 HBM 점유율은 약 30%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현재의 1등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1%였던 기술이 AI 시대의 핵심 자산이 됐습니다. 삼성은 그 1%를 돈이 안 된다고 버렸고 SK하이닉스는 그 1%를 살아남기 위해 붙들었습니다. 둘째, 기술을 죽이는 건 경쟁사가 아니라 조직 문화입니다. 수직적 보고 라인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안전제일주의. 그것이 37조 원의 R&D 예산보다 더 큰 리스크였습니다. 셋째, 위기를 인정하는 순간이 반격의 시작입니다. 썩은 공룡이라는 자기 고백은 굴욕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역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택과 이천의 클린룸 안에서 써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